so she can use some garden hose to put out a hill fire. That's not going to be acceptable. 홍콩 정부가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조례, 즉 송환법안을 철회한다고 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날 직접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홍콩 시위가 이미 정책 반대의 수준을 넘어 반중국 민주화 투쟁의 불길로 번진 지금 뒤늦은 조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지난 88일간 홍콩을 휩쓸었던 대규모 시위가 남긴 의의를 짚어보겠습니다. 홍콩 대규모 시위의 주된 특징은 시위 주도 세력의 나이대가 눈에 띄게 어리다는 겁니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 때부터 활동한 조슈아 웡, 애그니스 차오 등은 20대 초반입니다. 새학기 개강일인 지난 2일에는 홍콩 내 230여 개 중고등학교와 10개 대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동맹 휴학을 선포했는데요. 시위 현장에는 교복을 입은 채 등교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습니다. There is a class boycott in our school today, and then we boycott the I think is the open ceremony of our school year. 我覺得係根本唔需要出防暴，因為學生本身就係冇威脅嘅。我唔明佢哋出防暴嘅意義喺邊咯，即係佢哋根本就係唔想啲學生出咁多聲，想打壓我哋。 시위대는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동맹 휴학, 영업 중단 등 3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의료, 항공, 건축, 금융, 사회복지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도 학생들과 연대해 2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 주도의 투쟁에 어른들이 동참하고 결국 홍콩 정부가 백기를 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시위의 주축인 10대, 20대 초반 젊은이들은 영국이 홍콩을 반환한 1997년쯤 출생한 이른바 반환둥이들인데요. 중국 본토에서는 금지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위를 능숙하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향유하며 자란 반환둥이들은 점점 홍콩의 자유를 옥죄어오는 중국 정부의 손길에 홍콩의 미래가 어둡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언어인 광둥어 교육을 대폭 줄이고 중화 사상을 주입하는 애국심 교육을 확대하는 등 노골적으로 홍콩의 중국화를 추진한 것이 언젠가 홍콩도 자유를 뺏길 것이라는 우려를 키운 겁니다. 직접적으로 시위를 촉발한 송환법 역시 홍콩 범법자를 중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죠. 홍콩 젊은이들은 이를 중국의 지배력 강화 속셈으로 보고 거리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Because it somehow affect our future. We don't want our children to live under a society that is really unfair, injustice, and I think that this is the minimum that we can do. 홍콩 당국과 그 배후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무력으로 찍어 누르지 못하고 결국 정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천안문 학살 30주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입니다. 세계의 눈이 중국을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 군병력이 홍콩에 진입했다간 혈기왕성한 젊은 시위대와 유혈 충돌을 벌일 위험이 큰데요. 만약 홍콩에서 천안문을 방불케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시진핑 주석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홍콩 시위대는 30년 전 천안문과 달리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 네트워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중 무역전쟁과 경제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홍콩 문제와 미중 무역전쟁의 연계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홍콩 무력진압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I hope Hong Kong works out in a very humane way. I don't view it as leverage or non-leverage. I hope it works out in a humane way. And I think that President Xi has the ability to make sure that happens. 자칫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에 치명타를 입혀 외국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면 중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실제 중국은 천안문 사태 직후 투자 감소로 경제 성장률이 1년 만에 7%포인트나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셋째, 일국양제 원칙입니다. 일국양제란 한 국가 안에 2개의 제도, 즉 공산주의 중국 안에 다른 체제의 자치를 인정해준다는 건데요.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을 당시 덩샤오핑 중국 주석이 먼저 영국에 약속한 겁니다. 중국은 타이완과도 일국양제를 거론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을 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홍콩에 무력 개입을 한다면 스스로 일국양제 원칙을 깨버리는 셈이고 타이완 분리 독립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줘 통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 모든 역효과를 감수하고 홍콩에 무장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일국양제보다 더 중요시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의 중국 정책입니다. 중국은 인구의 90%가 넘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소수민족들은 현재 중국 영토의 약 절반에 이른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 탄압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부의 위구르인이나 티베트인 등 일부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철저히 억압해왔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만약 홍콩 시위가 하나의 중국을 위협하는 수준이라 판단되면 강경 진압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홍콩 시위대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송환 법안 철회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홍콩의 앞날은 아직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일당 독재 전체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